드디어 여기 이제 오죽헌에 도착을 했네. 이 오죽헌 이곳은 뭐 언제 와봐도 분위기도 좋고 뭔가 이 느낌이 좋지 않아? 그렇지? 맞아요. 이번 기행에서 오죽헌을 가장 첫 장소로 뽑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아무래도 우리 그 역사 속 인물 중에 뭐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뭐 율곡 이 선생, 그리고 우리 또 여성 중에서도 뭐 가장 그 뭐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그 신사임당까지 이 두 모자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생활하셨다라는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지. 그리고 이 오죽헌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보면 요 까만 대나무들이 보이지. 대나무 색깔이 진짜 까맣잖아. 그지? 그게 저렇게 까만 대나무를 우리가 오죽이라고 해. 까마귀 오자를 써서. 까마귀가 까맣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 오죽이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오죽헌. 그리고 여기 지금 옆으로 보면 이 나무 600년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율곡 이 선생이나 신사임당이 생존해 계실 때도 이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지켜봤다라는 이런 또 의미가 있는 나무가 바로 요 배롱나무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몽룡실이라고 쓰여 있지. 여기가 바로 율곡 선생이 태어나신 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1536년에 이제 신사임당과 이원수의 그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꿈에 용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몽룡실이다. 요 오죽헌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주의해야 될 건, 대부분 오죽헌 하면 이게 다 율곡 이 선생의 유적지 이렇게만 많이 기억하는데, 사실 좀 엄격하게 보면 율곡 이 선생보다 어머니 신사임당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더 많이 생활을 하셨고 결국 율곡 선생도 나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곡 선생보다 오히려 신사임당과 그 더 큰 인연을 가진 곳이 오죽헌이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신사임당을 현모양처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어떠한 삶을 살아셨길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이제 신사임당이 율곡 선생이라는 정말 최고의 학자를 이제 낳으신 분이니까 이제 현모, 그리고 워낙 현명하게 잘 교육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현모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양처. 현모면 당연히 양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양처 부분은 지금도 약간 엇갈리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그럼 왜 현모 양처라고 딱 이렇게 규정이 되느냐 하면, 사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와서 그 율곡 이 선생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 율곡 선생의 어머니면 조선시대 어머니의 표상이 돼야 된다. 이 조선시대 어머니의 표상과 같은 용어가 현모양처. 이렇게 하면서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를 신사임당에 상당히 이제 좀 연결시킨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교수님, 그러면은 신사임당이 조선 최고의 여류화가로 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신사임당은 율곡의 어머니보다는 당대로 치면 정말 최고의 그 여성 화가로서의 자질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특히 그림뿐만 아니라 글씨도 잘 썼고 자수에도 능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이외에도 신사임당 그림 보면 이 초충도 그림이라 그래가지고 이 벌레 그림이라든가 풀, 그리고 우리 뭐 오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그림도 이제 많이 이제 그렸는데, 특히 이 과일 그림, 뭐 과일이나 채소에 해당하는 뭐 오이나 수박 같은 그림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그림 보면 입에 침이 고일 정도다라는 그런 어떤 그림에 있어서도 아주 최고의 경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정말 최고의 여성화가 또는 여류화가다, 이렇게 칭하고 있지. 그래서 바로 여기 지금 몽룡실에 보면 사임당 그 초상화 지금 딱 보이지, 그지? 여기 보면 초상화 속의 모습은 아주 뭐 근엄하시면서도 이 아주 또 현명하시고 아주 그 반듯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현모양처의 이미지로 많이 이제 그려놓은 거고, 사실은 또 이 겉모습 이외에 당시대에 또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나갔던 그 또 예술가로서 그런 모습도 그대로 이제 우리 담겨 있었다는 거, 이것도 잘 알아두어야 그 신사임당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정말 한 사람의 그 여성으로서도 딸로서도 이제 어머니로서도 참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딱 그 초상화에서도 분위기가 느껴지지, 그지? 네.
조금 전에 우리 조선의 최고의 여성상을 보여주었던 인물 신사임당을 만나보고 왔었는데, 사실 우리 강릉하면 또 신사임당과 거의 상벽을 이룰 만큼 문학적 재능을 가진 그런 인물이 있어. 조선의 이 3대 여루시인 하면 신사임당, 황진이와 더불어 바로 이 인물을 꼽고 있는데, 바로 이 헌안설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이 헌안설과 그 동생 허균이 함께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생가. 그래서 이 허균, 헌안설은 생가이기도 하면서 이곳을 이제 강릉시에서 기념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전체가 이제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이렇게 좀 잘 보여주는 이런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허균, 헌안설 아주 정말 남매가 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또 문학적 재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 또 이 허균의 아버지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허엽이라는 인물이고, 이 허엽의 호가 초당이거든. 초당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초당 순두부? 초당 순두부.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서도 보면 여기 강릉에 오면 초당 두부, 초당 순두부 떼기기 많이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초당 두부의 유래가 이 허엽이 이곳에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서 이것이 되게 이제 좀 맛도 좋고 이게 뭔가 이렇게 소위 그 퀄리티가 있으니까 쫙 유래해서 그 초당 두부의 유래가 초당 허엽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근데 사실 여성으로서의 헌안설은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이 특히 좀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다라는 이런 이 자료도 보이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자식 잘 기르고 이런 것만이 많이 요구되던 시대에 헌안설은 이 개인적인 시제라든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전념을 해나가면서 많은 작품 활동을 남겼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절을 해요. 27살에 요절을 해서 그 시가 사실은 알려지지 않을 뻔했는데, 허균이 그 누이의 시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보다도 훨씬 잘 읽는 거야. 이걸 중국에 이제 알리게 되면서, 그래서 헌안설의 시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이 중국에서는 요즘 표현을 하면 거의 베스트 시집 이렇게 이제 전해졌지. 개인적으로는 쓸쓸하고 이제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로는 아주 잘 승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 헌안설이 죽음을 예견한 듯한 그런 시를 이제 남기기도 했거든. 그래서 그런 시 한번 여기서 소개해 볼게.